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킹스 에듀케이션 한국지사장 권혜은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미국 대학교 지금 현재 코로나로 여러 가지 수업 형태들을 보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미국 대학교 진학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하고요. 저희 현지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패스웨이 학생들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킹스 에듀케이션은 킹스 프리미엄 유니버시티즈라고 하는 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대학들이 존재하는데요. 세계 수준의 명문 대학교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대학 개수가 워낙에 많기도 하고요. 세계 랭킹 100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학 개수가 또 가장 많은 국가가 미국이기도 한데요. 보시는 대로 2위, 4위, 5위 최상위권 대학뿐만 아니라 100위권의 수많은 미국 대학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대학은 명문 대학교도 많지만 국제 학생들이 유학을 할 때 가장 선호하는 국가가 미국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대학의 랭킹이나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우수성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학생들이 취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수준의 최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학부 학생들의 신입 초봉을 보면 85,676불, 굉장히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퍼블릭 주립대학교들이 한 79,000불 정도대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4년제 사립대학교들이 한 55,000불 정도의 초봉 레인지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졸업 이후, 학부 졸업 이후에도 취업이나 이런 그 필드로 나가셨을 때 보다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상위권 주립대학교 혹은 상위권 이런 사립대학교, 다양한 대학교 진학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미국이라는 국가를 유학으로 많이 선택하시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국적 기업의 본사나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애플, 구글, 인스타그램, 아마존 이런 대기업들이 본사를 소재하고 있는 곳이 미국이라는 국가인데요. 학생들이 국가를 선택하신 이후에 전공이라든지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진로를 고민할 때도 사실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학생들을 만나보면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싶어요? 물었을 때 대부분이 경영학 혹은 공학, 저는 공대 갈래요 혹은 마케팅 정도 전공할래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으시거든요. 그렇지만 하나의 저희가 기업만을 따고 보더라도 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무가 존재합니다.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라든지 헤드 오브 디자인이라든지 요즘 각광받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대부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직종이고요. 프로덕트 매니저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직종들이 존재하고 그 각각의 업무 분야는 실제로는 여러 학부의 전공들이랑 연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코노믹스 전공한 학생이나 컴퓨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사이언스 혹은 수학 전공한 학생들이나 이 여러 가지 전공 분야와 이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희망하는 진로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는 어떤 학문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 선생님들의 여러 노하우를 가지시고 계신 그런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이나 가이드를 따라서 학생들이 선택하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의 분야를 찾고 전공을 정말 심도 깊게 공부하신 이후에 이제 취업 시장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 플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미국이라는 그 대학의 학부 시스템이 한국과 학제는 동일하지만 조금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언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한국과 동일하게 12학년까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4년의 학부 과정을 가지는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미국은 이제 한국
한국과 다른 개념은 이런 학년의 개념이 없고 사실은 크레딧제라고 해서 4년 동안 120학점, 평균적으로 120학점 정도의 졸업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하실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시고 졸업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크레딧을 쌓아가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학업을 마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과는 달리 1학년 1학기를 학생이 입학할 때에 전공을 미리 선택해서 입학하시지를 않으세요. 미국 대학교 학생들은 큰 범위에서 공과대학, 스쿨 오브 엔지니어링 혹은 상경대학, 스쿨 오브 비즈니스 뭐 이런 정도의 뭐 미대로 가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쿨 오브 아츠 이런 그 학부를 선택해서 진학을 하시게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뭐 어느 대학교에 정말 철학과, 어느 대학교에는 뭐 영어 영문학과 이렇게 전공을 1학년 때부터 지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학생들은 큰 범위의 학부를 택하셔서 1, 2학년에 학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때는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기계공학 학생이든 전자공학 학생이든 컴퓨터공학 학생이든 기본적으로 칼큘러스, 수학적인 거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셔야 되고 그리고 또 기본적인 사이언스 과목들, 물리라든지 생물이라든지 그런 과학 과목에 대한 대학년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그런 기본 기초 전공 지식을 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이 이 1, 2학년 커리큘럼을 동일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그 수강하시는 교과목들을 General Education, 줄여서 G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GE 교과목들은 전공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제 기초 지식을 배운다라고 해서 Lower Division 교과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1, 2학년 때 General Education 소양 과목을 기본적으로 배우면서 전공을 조금 더 심도 깊게 공부하실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쌓고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교 학생들은 이제 세부 전공을 디클레어 하시는 시점은요,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3학년 1학기 올라가는 이 가운데 시점에 학생들이 전공을 결정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내가 스쿨 오브 비즈니스라는 학부로 들어갔지만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경영학과를 할지 마케팅이나 혹은 이코노믹스, 경제학을 전공할지 어카운팅, 회계학을 전공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었는데 1, 2학년 제너럴 에듀케이션을 학업하는 동안 나는 아무래도 이 수학을 계산하는 거에 정말 흥미가 있고 이런 수치화시키고 통계를 잘 해석하는 작업에 정말 흥미가 있는 걸 발견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뭐 어카운팅이나 파이낸스나 이런 전공을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사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뭐 진로나 내 적성이나 또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은 전공 분야에 대해 크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사실 달려오시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은 학생들이 진학하시면 그 첫 2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을 하고 학생이 전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미국엔 다양한 대학이 있죠. 4년제, 2년제 대학들 포함해서 4,000여 개의 대학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한국 학생들이 가장 익숙하고 또 국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미국 주립대학교 중 하나인 위스콘신 주립대학교를 이제 진학하는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지금 현지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지 그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프로그램은요, 고 메디슨이라고 해서 메디슨 진학 보장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메디슨은 이름은 뭐 물론 많이 들어보신 학교이겠지만 랭킹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세계적인 명문대학교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주립대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주립대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 또 연구 성과를 굉장히 높게 자랑하고 있는 퍼블릭 아이비라고 불리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립대학교 중에서 아이빌리그 수준의 교수진을 가지고 있고 연구 실적을 내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는 학교들을 퍼블릭 아이비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UCLA나 UC 버클리 이런 대학들과 함께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퍼블릭 아이비 대학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 캠퍼스 개수가 20개가 넘고요. 그 중에서 총 이제 13개의 4년제 대학교들이 각각 캠퍼스들을 이렇게 셀라인처럼 한 개의 주요 4년제 대학교가 한 2개 정도, 3개 정도의 분교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그 전체 캠퍼스가 이제 UW라고 하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UW 시스템 중에서 가장 플래그십 학교이고 본교라고 불리고 또 가장 랭킹이 높은 이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메디슨 캠퍼스는요. US 뉴스 종합대학 순위 46위로 미국 4,000개 전체 대학 중에 상위 1%에 해당하는 저명한 학교이고요. 세계 랭킹으로 보셨을 때는 QS 세계대학 순위로 54위. 그러니까는 거의 뭐 한국에 있는 어떤 대학교보다 훨씬 높은 랭킹을 갖고 있는 대학교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랭킹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요. 이 대학교가 이제 배출한 뭐 노벨상 수상자라든지 사실 아쉽게도 아직 한국은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데 굉장히 많은 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스콘신 대학교는 또 다른 장점이 국내 위스콘신 학파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동문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계, 관계, 세계, 학계에 포진하고 있는 위스콘신대 동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학생들이 나중에 국내로 혹은 리턴하셔서 이곳에서 본인의 커리어나 이런 부분들을 이어나가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그런 대학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스콘신 주립대 메디슨 캠퍼스는 위스콘신 주도인 메디슨에 위치를 하고요. 등록 학생 수가 총 5만 명 이상 학업하는 종합 주립대학교입니다. 그리고 학부생 3만 명 이상이 재학하고 있는 큰 규모의 주립대학교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신입학하셨을 때 합격률을 보시면 한 50%, 그러니까 한 2명 중에 1명 정도 합격하는 낮은 형태의 acceptance rate을 가지고 있는 학교고요. 주립대학교지만 특이하게 교수 학생 비율이 1대 17로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학에서의 이 교수 학생 비율은 그 클래스 사이즈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1학년 때 들어야 되는 필수 교과목인 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그다음에 상경대 학생들이 들으시는 수학 이런 교과목들을 들으러 가셨을 때 80명이 한 클래스에서 수강하느냐, 20명이 한 클래스에서 수강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 성취도나 이 대학에 적응하실 수 있는 사실 그런 레벨이 엄청 달라지시게 되는데요. 주립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교수 학생 비율을 자랑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정말 어텐션을 받으면서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이제 캠퍼스 사진이 위스콘신 주립대 메디슨의 이제 그 제일 중심 건물인데요. 여기는 미 중서부를 대표하는 주립대학교이고요. 앞에서 쭉 설명드린 대로 규모가 큰 주립대인 만큼 학부 전공이 140여 개 정도 제공이 되고 150여 개의 석사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뭐 과목에 대한 랭킹들도 대부분 10위권 혹은 10위 이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한 캠퍼스가 위스콘신 주 전체에 포진이 되어 있지만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이 메디슨이라는 학교는 본교 그리고 플래그십 학교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패스웨이 프로그램은 바로 옆에 위치한 위스콘신 UW 오시코시,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오시코시라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1학년, 2학년의 제너럴 에듀케이션을 마치고 메디슨으로의 입학을 보장받아서 인터 캠퍼스 트랜스퍼라고 하죠. 한 개의 학교에서 이제 분교에서 본교로 3학년 때 이전해서 그 학교에서 학위를 수여받는. 그래서 졸업과 모든 뭐 그런 성적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수여받으시는 것은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메디슨 본교에서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스콘신 메디슨은 제가 너무 많이 이제 자랑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학교고 뭐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학교인데요.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내신 정말 1등급 학생들이 지원 가능하시고요.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특목고, 자사고, 뭐 외고나 과고나 이런 학생들이 이제 다이렉트로 어플리케이션을 가장 많이 쓰는 주립대학교 중에 한 곳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를 국내 고등학교 내신 등급 5등급, 6등급 이렇게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제 패스웨이나 이런 유학 준비하셨을 때 이런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고려하시는 학생들이 어떻게 입학을 하실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학생들이 1학년 입학하시는 UW 오시코시,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오시코시 캠퍼스는 그 본교인 메디슨보다 규모가 훨씬 더 작고요. 학생들이 조금 더 교수님들이랑 친밀하게 관계를 하실 수 있도록 규모가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적응하시는 거나 기초 교양 과목, 기초 전공 과목을 학업하셨을 때 가장 퍼펙트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으로 저희가 학생들을 입학을 시켜서 1, 2학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요. 메디슨에서 충분하게 적응할 수 있을 만큼 기초 전공 지식을 쌓아서 3학년 때 메디슨으로 입학한 후에 그 대학에서 졸업하고 학위, 성적표 그 모든 것들을 수여받으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메디슨으로 진학하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1학년 입학하시기 전에 이 위스콘신 주립대학교로 처음 지원을 하셨을 때부터 오시코시라는 학교에서 1학년을 시작하더라도 3학년 때는 메디슨으로 입학을 반드시 허가한다라고 하는 UW 메디슨에서 발급한 조건부 입학 허가서가 동시에 발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 허가서를 받고 첫 2년 내내도 메디슨의 모니터링과 관리를 계속 받으시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캠퍼스가 UW 오시코시 캠퍼스 중에 하나인 폭스시티라고 하는 캠퍼스인데요. 훨씬 이제 도시적인 분위기가 적고 조금 더 주거 지역에 위치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하고 그다음 평화로운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실 수가 있는 그런 캠퍼스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아래 보시는 기숙사도 보시면 사실은 이제 학생 수가 많은 대학들 같은 경우는 3인실, 4인실, 뭐 최소 2인실의 기숙사를 운영을 하는데요. 전부 이렇게 더블 베드 놓여져 있는 싱글룸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생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뭐 계속 이 염려가 사실은 줄어들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올해도 내년에도 이제 저도 아이를 둘 키우는데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이 이제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넓고 좀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1인실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바로 이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온라인으로 어떻게 학업하는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지금 대학들이 대면 수업을 강행하는 학교도 있고 아예 100%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도 있는데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그 수업 방식을 채택해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학생들 선택에 따라서 병행을 하시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안에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선택하신 학생들도 현지 기숙사 안에서 수업 들으실 때 정말 좁은 방 안에서 막 2명, 3명 학생이 같이 공부하는 형태가 아니라 본인 그 공간을 충분히 누리면서 학업에 좀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스콘신 오시코시 폭스시티 캠퍼스는 메나샤라고 하는 시티에 위치를 하고요. 애플튼 국제공항 바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에 쇼핑몰이나 영화관이나 뭐 학생들 좋아하는 볼링장이나 다양한 문화시설, 그 다음에 생필품 구매하실 수 있는 마트나 뭐 여러 가지 시설들 전부 다 존재하고요. 그래서 아주 시골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할 게 없고 주변에 정말 그런 밀밭이나 옥수수밭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오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규모가 주립대학교지만 훨씬 작기 때문에 전체 학생 정원이 한 2,000여 명 정도 되고요. 교수 학생 비율 1대 18 정도고 주립대학교의 장점이죠. 80% 이상의 교수님들이 PhD 갖고 계신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계신 교수님들이 티칭을 하시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교과목이지만 위스콘신 주립대 커리큘럼으로 일단 그런 정말 퍼블릭 아이비의 수준으로 학생들 여기서 학업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지금 캠퍼스 맵을 보고 계신데요. 여기 제일 아래 보이시는 건물이 저희 기숙사 건물이고요. 또 기숙사나 뭐 학생들 사용하실 수 있는 스포츠 시설, 뭐 영화관이나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주변 도보거리에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한국 학생들은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출국을 하시지만 저희가 이 대학은 애초에 국제 학생을 많이 받았던 이 위스콘신 오시코시 폭스시티는 국제 학생을 받았던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학생의 한 5%, 3% 정도가 국제 학생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도메스틱 미국 학생이세요. 그래서 이 미국 대학 학생들이랑 모든 거를 함께 하기 때문에 수업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는 국제 학생들이 따로 듣거나 하는 영어 수업 이런 거 따로 제공하지 않고요. 1학년 때부터 선생님들이 옆에서 서포트를 하시면서 미국 대학 학생들이랑 모든 동일한 캠퍼스 수업과 생활을 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미국 대학 캠퍼스 라이프에 학생들이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한국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이랑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미국 생활에 대한 적응도 훨씬 더 빨리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 갖추셔야 되는 학업적인 스킬이나 본인의 이제 그 공부하는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빨리 잡아가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지금 보시는 이 찬웅 학생처럼 여기 오셔서 2년 동안 공부하시고 지금까지 99%의 학생들이 위스콘신 메디슨 입학 허가를 받고 열심히 학업하고 계시고 또 수많은 학생들이 졸업하셨고요. 그거 외에 더 좋은 대학으로 편입해서 진학하고 계신 학생들도 많이 계십니다. 보시면 지금 저희 전체 위스콘신 메디슨에 온 전 국가 학생들의 이제 진학 결과 데이터를 보시는데요. 2020년 가을 학기 같은 경우는 100%의 학생이 메디슨 합격 허가를 받았고요. 봄 학기 같은 경우는 95%. 그래서 평균적으로 98%. 한국 학생들은 사실 지금까지 한 명 빼고 저희가 메디슨으로 전부 진학을 했기 때문에 99.9%라고 불러도 무방한 그 정도의 진학률을 가지고 있고요. 1학년, 2학년 이 위스콘신 오시코시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업할 때에 교수님들의 서포트와 어텐션을 받으면서 정말 소규모 한 18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클래스에서 기초 교양 과목과 전공 과목을 학업하셨을 때 평균 GPA가 3.87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학생들이 학업하시고 나서는 이제 평균적으로 55학점 정도를 취득하고 메디슨의 3학년으로 진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학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저희 킹스의 스태프들, 저희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킹스 에듀케이션의 스태프들이 이 대학교의 대학 교직원들이랑 같이 같은 오피스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대학에 상주하면서 저희 학생들을 따로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어떤 서포트들을 제공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위스콘신에는 한 8명에서 9명 정도 선생님들이 팀으로 계시면서 이 정말 몇 명 안 되는 국제 학생들만을 위해서 서포트를 제공해주고 계신데요. 센터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뭐 학생들의 아카데믹한 부분만 돌봐주시는 아카데믹 어페어 매니저 선생님, 그다음에 프로그레션 매니저 선생님들은 이제 학생들 편입하고 대학 진학하고 전공이나 희망대학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지도해 준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또 캠퍼스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슈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상담할 수 있는 캠퍼스 서포트, 이제 하우징 코디네이터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각각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생활 전반, 학업 전반을 집중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전문 케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뭐 줌이라든지 이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자체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데요. 지금 저희 학생의 이제 팀즈라고 하는 그 온라인 소셜 이 미디어 툴 페이지를 보시면 각각 선생님들 창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영어 에세이를 썼는데 문법적으로 이게 틀린 게 없는지 선생님한테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다. 그런 학생이 있으시면 이 아카데미 영어 튜터 선생님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언제든지 뭐 say hi 하셔도 되고요.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언제든지 채팅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빠르게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각 개인 창이 전부 열려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 학업적으로 조금 너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 테이블, 한국어로 얘기하면 약간 방과 후 보충 수업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 테이블에 접속하셔서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거나 선생님들께 학업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툴이 이렇게 학생들의 온라인 그 학습 플랫폼 자체에 마련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선생님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을 한국에서 들으시더라도 이 부분이 동일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학교와 소통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소속감을 가지고 계속 학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스터디 테이블 아까 말씀드렸던 보충 수업이나 학생들 중에서 저는 메디슨이 아니라 제 목표는 칼텍이나 정말 저는 MIT도 써보고 싶어요. 스탠퍼드도 지원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학업 성적도 좋고 점점 본인의 진로를 찾아가면서 더 이제 높은 목표가 생기는 학생들도 계신데요. 그런 경우에 선생님 저는 SAT나 토플도 다시 준비해서 더 좋은 성적을 얻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이 계시면 그런 부분들도 선생님들, 튜터 선생님들이 계시면서 무료로 모든 부분들을 서포트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온라인 수업 상황인데도 그런 요청을 여전히 하신 학생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소수 규모로 토플 프레퍼레이션이라든지 SAT 프레퍼레이션이라든지 선배 학년들이랑 같이 줌을 통해서 하는 튜터링 세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래 보셨던 학생은 한국 여학생인데요. 활발하게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화상 워크샵이라고 해서 저희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마치고 메디슨이라는 학교로 진학을 보장받아 진학하시지만 그래도 다른 대학교를 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거의 90% 이상 학생들이 또 다른 학교들도 지원해서 최종 합격받은 학교 중에 선택을 해서 진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에세이 쓰는 방법이라든지 뭐 혹은 과목 그 수업에서의 에세이 쓰는 방법이라든지 편입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쓰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워크샵, 특강 수업을 계속 제공하고 있고요. 현지에서 오프라인으로 제공할 때도 저희가 화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랑 연결해서 언제든지 조인해서 듣고 보실 수 있도록 매달, 매주 다른 주제로 워크샵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학생들 그 현지에서 지금 현지에 계셨을 때는 이런 매일매일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액티비티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특강 수업이라든지 뭐 주말을 이용해서 시카고나 이런 대학의 투어를 가본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젝트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액티비티도 온라인으로 조인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액티비티를 별도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강의실을 통해서 본인 그 학과목 강의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것처럼 방과 후 액티비티나 특강이나 보충 수업이나 선생님과 1대1 튜터링 혹은 선배들과의 1대1 튜터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루 종일 한국에 있지만 혹은 미국 내 대학 속 기숙사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수강을 하고 계시지만 거의 뭐 전반적인 케어를 여전히 동일하게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패스웨이에 관심 있으신 학생분들은 9월 학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장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9월은 미국 대학들이 대부분 대면 수업으로 이제 백신이 많이 접종이 되었다라는 가정하에 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을 지금 어나운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9월에는 오프라인 수업으로 이제 개강을 할 것 같지만 코로나 상황이 계속 나아지지 않는다면 지금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플랫폼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국에서 100% 온라인 수업으로 수강하시는 옵션, 그다음에 미국에 들어오셔서 한 월화수목금 중에서 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가서 강의를 듣지만 뭐 화목금 같은 경우는 기숙사 안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수강하는 이런 통합 형태, 하이브리드 형태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이제 수업은 교수님 얼굴 보고 하는 게 최고야 라고 해서 오프라인 수업을 선택하시는 학생들은 그렇게 100% 수강하실 수 있도록 선택이 가능하신 그 현재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왔고 앞으로도 할 학교이기 때문에 9월 학기에 위스콘신 주립대 관심 있으신 학생들은 큰 걱정 없이 정말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조금 더 안심하시고 지원하시고 저희 학교에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이제 ED의 미신님들 통해서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